지난 2001년 10월 신제품 이벤트 무대에 오른 스티브 잡스는 자기 청바지 호주머니에서 작은 하얀색 비누같이 생긴 이상한 물건을 꺼냅니다. 바로 아이팟이었습니다. 아이팟은 작은 모바일 기기의 혁명과도 같은 제품이었고 또 그래서 이때부터 애플의 주식도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 2001년도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을 공개했던 그 해, 만약 애플의 주식을 100만원어치 산 다음 지금까지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면 그 주식은 현재 무려 5억 원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지난 2년간은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은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 팬데믹으로 인한 반사 이익으로 전 세계 최고 테크 회사들, 예를 들면 애플이나 테슬라 또는 아마존과 넷플릭스와 같은 회사들은 말 그대로 로켓트가 하늘로 솟아오르듯 주가가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며 전 세계 국가들에서 때 아닌 주식 투자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게 난리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도 어느 정도 다 지나간 듯하고 시장의 거품이 조금씩 꺼져가는 시점이 되자 이제는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바로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애플이나 아마존 또는 테슬라만큼이나 초절정의 인기를 누리며 가장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넷플릭스의 주가입니다. 작년 말 최고점을 찍고는 말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작년 초부터 국내에서 열풍이 불기 시작한 미국 주식 사기 바람인 서학개미 투자자들 중에는 지금 커다란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런 주식에 몰빵했는데 넷플릭스의 경우 작년 12월에 비해 5월 2일 현재 약 70% 정도 폭락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넷플릭스보다는 상황이 훨씬 덜하지만 그래도 작년 말에는 다들 10만 전자 갈 거라고 전문 투자자들은 물론 가정주부나 대학생들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돈이 몰렸었는데 지금은 불과 약 4개월 동안 30% 가까이 빠지며 마찬가지로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인구는 총 1,384만 명입니다. 게다가 그 1인당 평균 주식 보유액도 7,245만 원으로 금액 역시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중 실제로 주식 투자를 제대로 공부하며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라는 것은 그냥 사이드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전업으로 붙들고 있어야만 가능한 엄청난 공부량과 시장에 대한 분석 과정이 거의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어려운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화 작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전장에 딱 총 하나 들고 덤벼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 일반인들은 노력이나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종의 감으로 또는 아는 사람이 소개해주는 종목에다가 또는 뉴스에서 어떤 회사에 대한 소식이 들리면 그런 작은 단서에 반응하며 호기롭게 베팅을 하는 차트나 경제 논리가 아닌 두 손 모아 기도를 하며 이후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보게 되는 마치 도박과도 같은 형태를 띠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아무리 누가 이번에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더라 또는 건너 누가 이번에 주식을 벌어 차를 바꿨대더라 와 같은 이야기들을 듣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본인이 전문 투자 기관이 아닌 경우 개인들의 경우는 거의 항상 대부분이 돈을 잃고 극히 일부분만 수익을 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일반 투자자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봐야 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작년 말부터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들리고 있는 ETF 이야기입니다. 아직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 ETF라는 단어는 앞으로 뉴스를 통해 점점 더 많이 들리고 또 점점 더 대중화될 주제이기 때문에 좋은 지식 삼아 알아두셔도 유익한 공부이지만 지금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건 선택이 아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과연 ETF가 뭔지 그게 나한테 왜 중요한 투자 방법인지에 대해 아주 쉬운 개론 수업의 개념으로 짧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주식 투자 전문 채널인 수페TV를 운영하고 있는 송민섭님이 얼마 전 출간한 나의 첫 ETF 포트폴리오 책의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일단 ETF는 주식 투자는 하고 싶지만 그 힘든 공부는 하기가 싫고 또 그러면서도 리스크는 최소한으로 낮춰 쉽고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말하자면 게으른 투자자들을 위한 주식 투자 방식입니다. ETF, 즉 우리말로 하면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부르는데 아주 쉽게 설명해서 한 번에 한 가지 주식에만 투자하는 대신 이런저런 주식들 여러 가지를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주식 상품입니다. 그 ETF 바구니 한 개에 적게는 10가지, 많게는 400가지 이상의 같은 분야나 주제 안에 있는 주식들을 담아 하나의 주식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ETF 상품들은 티커라고 해서 알파벳 3개로 이루어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QQQ ETF의 경우 애플이나 페이스북 또는 아마존이나 테슬라와 같은 미국의 대표 기술주들만 모아놓은 ETF 상품이자 특히 한국인들에게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ETF이며 또는 VNQ ETF의 경우는 미국의 부동산, 토지, 건설 관련 주식들만 모아놓은 ETF입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한데 모아 판매하는 투자 상품
상품이 많이 있었는데 우린 그걸 펀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후 투자 상품들 대부분이 주식으로 집중되며 주식 투자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고 최근 들어 그 펀드와 주식의 장점들만을 모아서 새로 등장한 게 바로 ETF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엄청 잘 나간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투자하고 있다며 많이들 추천하는 테슬라와 삼성전자 그리고 아마존과 페이스북의 주식을 산다고 하면 나는 이제 그 각각의 회사에 대해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또 동향을 살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 4개 주식에 대해 공부를 하는 것조차도 보통 사람은 절대 하기 힘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많은 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에는 무려 수십 개, 심지어 100개 이상의 주식 상품들이 마치 백화점처럼 모여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식의 신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많은 주식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 팔거나 더 사야 할지와 같은 타이밍은 거의 100%의 확률로 놓치고 있다고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주식을 투자하기 가장 좋은 종목 개수의 황금 숫자는 6개라고 조언한 적이 있으며 나아가 그는 자신의 유서에 미리 적어놓기를 자산의 90%는 반드시 ETF에 투자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쯤 워렌 버핏이 이 ETF 투자 방식에 대해 조언하기 시작하자 당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던 헤지펀드 5곳에서 그렇게 쉽고 게으른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자기들 같은 최고의 전문 투자자들과의 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며 워렌 버핏에게 내기를 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워렌 버핏과 그 헤지펀드들 사이에서 무려 10년에 걸쳐 내기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놀랍게도 그냥 ETF에 묻어두기만 했던 워렌 버핏이 매일같이 주가를 분석하며 수천 가지의 주식을 팔고 사기를 반복했던 헤지펀드들보다 각각 수익률 67.5% 대 21.9%로 무려 3배나 더 많은 수익을 올렸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기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ETF에 투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TF 투자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과도한 공부나 분석 없이 게으르면서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다른 장점은 미국 시장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리그인 K리그도 물론 훌륭하지만 영국 프리미어 리그와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선수가 기업이라고 치며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는 호날두도 있고 손흥민도 있어 투자 메리트가 국내 리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는 삼성도 있고 LG도 있지만 미국에는 애플과 테슬라, 아마존과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마치 호날두와 메시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이 거의 다 몰빵되어 있어 훨씬 더 커다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ETF는 특히 QQQ와 같은 ETF의 경우에는 딱 그런 초특급 기업들의 주식만 모아 하나의 주식 상품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거짓말처럼 훨씬 더 쉬우면서도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며 게다가 여러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까지 되어 더 안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진짜 도사라서 반도체 회사들만큼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싶으면 그때는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또는 인텔과 같은 반도체 회사 중 어느 것을 콕 집어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반도체 회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반도체 산업의 전망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실한 자신감이 있다고 판단되면 삼성전자와 인텔, 브로드컴, 퀄컴 그리고 대만의 TSMC까지 모두 담고 있는 반도체 전문 ETF인 SMH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정말 미친듯이 뜨고 있는 ETF 상품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방산 관련 주식들만 모아놓은 XAR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할 것이 예측되면서 곡물 전문 ETF인 ARG에 대한 투자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이 ETF들은 불과 지난 3개월 동안에만 거의 30% 이상의 기록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라운더스에서 맷 데이먼이 말했듯이 포커 게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운이 아닌 실력이 지배하는 게임이며 주식 투자 또한 운보다는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더 밤새워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더 노력을 하고 더 간절하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더 좋은 것은 아니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더 현명하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이든 아니면 그냥 사업이든 간에 최근 출시된 기술들 중에는 나의 전투력을 급격하게 늘려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알아채고 자신의 전략에 도입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앞서갈 수 있는 것은 물론 더 쉽게 힘들이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ETF라는 것은 이 주식의 세계에 가장 최근에 등장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고안된 일종의
일종의 투자, 발명품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정말 자신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직접 투자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만약 자신이 주식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내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면서 내가 가진 전문성의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 ETF라는 것에 대해 최소한 한 번쯤 시간을 내어 그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신을 위해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시어 다들 덜 일하시고 더 안전하게 더 높은 수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